쭈하! 오늘은 유리 그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기기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모델이고요. 사용 앱은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했습니다. 브러쉬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실 텐데요. 스케치를 할 때는 6B 연필을 사용을 했고 채색을 할 때는 에어브러쉬에 있는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보고 그려볼 텐데 그 전에 유리의 특징을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유리라고 하면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투명하죠. 그 다음에 얘가 표면이 반딱반딱하니까 반사가 잘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인공물, 공장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공물이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좀 각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점적으로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스케치를 먼저 해줄 건데요. 외곽 형태부터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구 플라스크가 밑에는 동그란 구의 형태지만 위쪽에는 원기둥의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코르크 마개도 하나 이렇게 껴 있습니다. 스케치를 하다 보면 형태가 조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처럼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형태를 살짝씩 옮겨서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의 편리함이죠. 외곽 형태 잡는 게 끝났으면 뭘 해줘야 되냐. 우리가 스케치의 목적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되는 게 색칠할 때 편하라고 하는 게 스케치거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어둠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어둠이 뭐지 하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단은 눈을 찡그려서 대상을 봤을 때 캄캄해 보이는 부분들을 저렇게 표시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두움을 표시를 해줬으면 밝음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유리는 반사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 모양이 굉장히 선명하게 잡혀요. 여기 사진도 잘 살펴보시면은 그냥 무작정 하얗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스케치에서도 형태를 저런 식으로 정확하게 잡아주면 좋겠지요? 자, 스케치가 끝났으면 배경부터 칠해줄 텐데요. 이 유리병이 황토색 크라프트지 위에 올려져 있죠. 그래서 스케치 레이어 아래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배경을 황토색으로 먼저 칠해줍니다. 그 다음 위쪽 부분이 좀 더 어두워 보이게끔 색을 올려줍니다. 위에가 확실히 어둡게 됐으면은 유리병 중간에 비쳐 보이는 배경색을 칠해줄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어두운 황토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진행하는 단계는 초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 대략적으로만 보일 수 있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부터 하나씩 채워줄 텐데요. 잘 살펴보시면 거의 블랙에 가까운 부분들이 있죠. 스케치에 표시해줬던 어둠 영역들을 먼저 하나씩 칠해줍니다. 얘도 나중에 똑같이 해줄 거니까 일단은 눈에 보이는 색을 최대한 비슷하게 찾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완전 블랙에 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리병 자체의 푸른 색감이 조금 추가가 됐거든요. 푸른빛이 도는 회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바닥 부분은 완전 블랙보다는 저런 녹색빛 있죠. 채도가 높지 않은 녹색빛으로 칠해주시면 되고요. 색을 칠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둡게 칠해주셔도 돼요. 왜냐면 칠하다 보면 어차피 점점 밝은 색을 올릴 거라서 괜찮습니다. 코르크 마개 부분도 잘 살펴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죠. 코르크 마개랑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약간 갈색빛이 도는 어두운 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얼추 어둠 채워주기가 끝났으면 하이라이트 부분을 찾아줄 건데요. 거의 흰색에 가깝죠. 근데 부분 약간 흐릿한 부분은 채도를 낮춘 약간은 회색빛이 도는 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섬세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인 위치들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 빛이 가장 크게 위치한 지점인데요. 앞전에도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원본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창문인데 그 앞에 책장이 있어서 그 사이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유리는 이렇게 주위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물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퀄리티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주위에 놓여있는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고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그림의 퀄리티가 아주 높아질 거예요.
코르크 마개도 원기둥의 형태이기 때문에 빛이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왼쪽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갈색으로 칠해주시고 오른쪽은 조금 밝은 코르크 마개의 황토색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끄고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딱 이 상태만 봤을 때도 얼추 투명한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정도만 초벌해서 나와도 여러분의 그림은 성공적인 겁니다. 꼭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그 대상의 특징이 살아 보이는가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초벌 단계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그려줄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노가다예요. 시간 투자를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림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1분짜리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과정은 거의 생략이 돼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가 엄청 깐깐해요. 60초, 막 59.8초 막 이 정도만 돼도 가차없이 쇼츠로 못 올리게끔 영상이 제한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내용들이 생략된 1분 영상으로만 올렸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럭키가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부터는 그냥 냅다 그림을 파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판다라고 하면은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을 하자면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초벌 단계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톤과 크게 보이는 밝고 어둠의 흐름 정도만 간략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지금부터는 그 밝고 어둠 사이에 껴있는 미묘한 터치들이나 단계들을 찾아서 하나씩 색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색을 찾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안 그려보신 분들은 그림에 대한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낯설고 제가 그렸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이제 헛손질을 하거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색을 처음부터 바로 올바른 색을 찾아서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컷들을 다 넣게 되면 영상이 무기한으로 길어지고 그거 보시고 따라했다가 다시 실행 취소를 해버리고 이러면 영상을 참고해서 보실 때 혼동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컷들은 제가 빼고 올바른 색으로 칠하는 컷들만 넣었습니다. 영상 길이가 실제로 그린 시간보다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실수를 하는 과정 역시도 그림 그리는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니 이 영상 길이가 16분 조금 넘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16분 만에 다 그렸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1시간 반 넘게 걸렸거든요. 계속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오차를 줄일 수 있게끔 경험치를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실 수도 있고 어쩌면 저보다 더 빨리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헷갈리시는 부분들은 부분 멈춰서 확인해보면서 원하시는 속도로 좀 조절을 해가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거칠거칠한 코르크 마개의 표면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좀 작은 붓터치를 사용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유리병의 매끈하고 넓은 면을 표현해 주실 때는 이 브러쉬 크기를 조금 키워보세요. 너무 붓터치가 작게 되면은 표면이 찌글찌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도 조금 키우시고 투명도도 살짝 낮추셔서 매끈한 부분을 표현하실 때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넓은 부분을 칠하셨는데 그래도 붓터치가 조금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 툴 옆에 있는 손가락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문지르기 툴입니다. 문지르기 툴에서도 역시나 에어브러쉬 중에 가장 부드러운 브러쉬인 소프트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올려놓은 색을 굉장히 부드럽게 정리를 해줄 수 있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너무 문질러주는 걸 많이 하시게 되면 올려놨던 색들이 사라져서 색들이 투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만 문질러주시고 만약에 색이 너무 사라졌다 하면 다시 브러쉬 툴로 돌아가셔서 칠하시던 색을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아이패드 드로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그림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펜슬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필 잡듯이 펜슬을 잡으시는 게 맞기는 한데 표현을 다르게 해주셔야 될 때는 펜슬 쥐는 법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세밀한 묘사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펜슬을 가까이 잡으셔도 돼요. 그냥 연필 잡듯이 잡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유리처럼 매끈한 표면을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그럴 때는 펜슬을 가까이 잡지 말고 멀리서 잡아보세요. 그러면 손에 힘이 살짝 빠지게 되면서 브러쉬 표현이 좀 더 은은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가까이 갈 때는 선명하게, 멀리 잡았을 때는 은은하게. 그래서 내가 그려주는 부분에 따라 이 펜슬 쥐는 법을 달리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디지털 페인팅 거기다가 아이패드 드로잉을 하신다 하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프로크리에이트 자체에도 정말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료 브러쉬 중에서도 좋은 것들이 많지만 기본 내장 브러쉬도 정말 충분해요. 근데 외부에서 돈 내고 비싼 돈 내서 다운받아도 이 펜슬을 쥐는 법에 대해서 능숙하시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브러쉬를 구매를 하셔도 100%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시다 보면 주로 쓰는 브러쉬들이 아마 정착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 진짜 많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를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걸로 그림을 그려라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끄적끄적 이렇게 빗금을 치셔도 되고 낙서를 하셔도 되니까 근데 그 용도를 활용을 하시려면 최소한 맛보기라도 해봐야 그림에 그대로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결국에 쓰는 브러쉬만 계속 쓰게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 브러쉬는 좋다라는 것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는 브러쉬가 100% 여러분들께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매끈매끈하고 사실감 있게 그림 그리는 것을 선호를 한다 라고 하면은 브러쉬를 고르실 때 거친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브러쉬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거칠기 때문에 아무리 색을 올려도 표면이 매끈하게 표현되기보다는 거칠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약간 저처럼 거친 유화 느낌을 내고 싶다 혹은 붓터치를 좀 강하게 남기면서 뭐 너무 깔끔하게 그리기보다는 조금 배아적인 느낌으로다가 막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서 그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에어브러쉬보다는 페인팅 탭에 있는 브러쉬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거기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제가 다음번에 만들 영상으로 이제 뭐 브러쉬 추천들도 조금씩 해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그냥 프로크리에이트 켜서 꼭 그림 안 그리셔도 되니까 용도에 맞는 나만의 맞춤 브러쉬들을 찾아서 사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모아놓으시면은 그림 그리실 때 훨씬 더 100%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영상이 조금 남았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참고 사진을 보면서 다른 점들을 계속 고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은 한 큐에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빨리 받아들이시고 빠르게 고쳐주는 사람이 그림 완성에 조금 더 빨리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페인팅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쉽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그려보니까 잘 안 되시는 거죠. 그 잘 안 돼서 그림이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림을 살짝 보잖아요. 그러면 덜 그리신 경우가 많아요. 망한 게 아니라 덜 그리셨어요. 예를 들어서 형태가 안에 움푹 들어가 있는데 원본 사진에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큰 형태를 잡아줄 때부터 이미 다른데 대체적으로 그걸 외면하세요. 근데 마음속에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치는 얘랑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 그림이 망치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막상 그 진행하시는 걸 보면 잘못됐는데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세요. 거기에다가 채색을 하시는데 속으로 이상하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색이 좀 다른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시는 거예요. 덜 그리신 거예요. 더 그리셔야 돼요. 이게 조금 너무 스파르타 아니냐, 뭐 꼰대 아니냐, 뭐 네 그림 잘 그린다고 뭐 그런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절대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의 완성 지점에 도달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모르시겠으니까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신 거겠죠?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저는 어떻게 그림의 완성도를 올리냐면 참고 사진 이렇게 두고 만약에 내가 그리는 그림이 사실도 있게 그린다, 얘랑 진짜 비슷하게 똑같이 그리는 거를 목표로 잡는다 하면은 모든 부분을 똑같이 그려줄 수 있게끔 계속 고쳐요. 무한 수정의 굴레. 이게 진짜 짜증나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막 그런 댓글을 달으실 때가 있어요. 와, 저분은 그림 잘 그리시니까 이것도 얼마나 즐거울까 한데 저도 괴로워요. 막 진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때려치고 그냥 들이누우고 잠자고 싶거든요. 저라고 뭐 그림이 항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싫을 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있죠.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나는 이 그림 내가 생각하는 이 지점까지는 비슷하게 만들어야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겠어 하니까 안 놓고 그냥 쭉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게 한 큐에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수정을 해준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놓치지 말고 그냥 쭉 그리세요. 쭉 그릴 때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보고 있는 참고 사진이랑 내가 그리는 그림이랑 둘이 이렇게 갖다 내놓고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좀 눈에 띄게 내 그림에서 이 참고 사진이랑 비교해봤을 때 거슬리는 지점을 보고 거기를 고쳐주는 거예요. 왜 다른가?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확대해서 직접적으로 비교해보시기 전에 그림을 끝내시거든요. 그리고 처음 그림을 그리실 때는 색상을 찾는 게 아마도 엄청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정말 헷갈리시면 그 프로크리에이트 자체에 레퍼런스 기능이 있거든요. 레퍼런스에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놓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누르게 되면 컬러 스포이드가 뜹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을 참고 사진에서 색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무조건 색을 찍어서 그대로 옮겨서 칠하라는 뜻이 아니라 팔레트를 켜서 이 색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다음번에 이런 비슷한 색이 나오면 여기서 색을 찍어서 올리면 되겠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돼요. 그게 기억에 남거든요. 많이 그림을 그려볼수록 더 능숙하게 색을 찾겠죠. 그래서 저도 한 큐에 완벽하게 못 그리잖아요. 보면은 계속 고쳐가지고. 고쳐가면서 어떻게 고쳐가야 될지 판단이 빨라진 거예요. 왜냐? 많이 조져봤으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그림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와 저거 어떻게 그리냐 라는 시선보다는 어떤 점을 왜 고쳐가는가 어떻게 수정을 해나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린 그림들은 참고하실 수 있게 드라이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 들어가셔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인간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번 합시다.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